뉴욕타임즈가 갑자기 대서특필을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미국 방산업체들이 수십 년간 독점 체제를 가지고 왔던 것을 한국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뉴욕타임즈가 그냥 군사 전문지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중 하나가 대한민국 무기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도 같은 날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다. 지금 중동에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 전쟁에서 이란이 날리는 드론 한 대의 가격이 5만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천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이걸 막으려면 미국이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써야 되는데 패트리어트 한 발이 400만에서 500만 달러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60억, 70억 정도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맞죠. 7천원짜리 날라오는 거 막으려고 65억짜리 미사일 쏘는 거니까. 지금 이란이 이걸 수백 대씩 날리고 있어요, 매일. 이제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전쟁이 한창인데 도와주지 않고, 유럽도 사실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미사일 만드는 핵심 재료가 텅스텐인데 전 세계 채굴량의 80%를 중국이 쥐고 있어요. 요즘 이제 수출도 절반 가까이 줄여버렸고,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삼중고죠. 재고 소진, 공급망 문제에다가 원자재 통제까지 대안이 없죠. 그러다 답을 이제 찾다 보니까 전 세계가 미국이 한국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일단 가장 주목을 받은 게 우리 그 천궁2죠. 천궁2가 UAE 이제 2022년에 수출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 때 천궁2가 드디어 실전에 처음 투입된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격 성공률이 96% 하니까 뭐 100번 날려서 4번은 실패한 거 아니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란이 날린 미사일이랑 드론 30대 중에 29대를 격추했어요. 전 세계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고, 왜냐면 천궁2가 실전 경험이 없었잖아요. 연습은 많이 했는데 실제 전쟁터에서 써본 일이 없었으니까 대비 무대였는데 완전히 증명을 해버린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관망하는 이제 눈빛으로 저게 될까 뭐 이렇게 봤는데, 뭐 중국제는 완전히 뭐 하나도 요격을 못했다고 하니까 이란이 수입한 그냥 폐기 처분했다고 하죠. 중국산 무기가 그렇죠. 레이더도 관측도 못하고 관측도 못하니까 뭐 미사일이 날아갈 일도 없고 0%죠. 0%. 우리는 요격 성공률이 96%, 중국제는 0%. UAE가 얼마나 놀랐냐면 요격 성공 확인하자마자 한국에 추가 미사일 긴급히 구매 요청을 넣었어요.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원유를 2,400만 배럴을 UAE가 한국에 최우선 공급, 우리나라 그 전체 소비량의 8일에서 한 9일치 분량 정도 되는 건데 대단한 진짜 국익이 뭔지 보여준 사례가 됐죠. 일본 그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례적인 우대 조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부럽죠. 얼마나 부러우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석하기를 천궁2의 수출이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방산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방산 수출이 에너지 안보랑 직결된 거죠. 천궁은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제 하늘에서 쏴서 하늘 표적을 잡는 무기죠. 하늘천, 활궁, 하늘에 쏘는 활이에요. 그리고 같은 시리즈들이 있는데 궁 시리즈들, 뭐 신궁, 비궁, 형궁, 천궁, 전부 다 이제 궁자 돌림이죠. 활이 우리나라 이제 민족의 상징 무기니까 거기서 이름을 가져온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이름 들었을 때는 약간 좀 저는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더 오히려 지금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패트리어트랑 가격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 패트리어트가 천궁2가 갖지 못한 거를 갖고 있긴 해요. 요즘 그 미사일들이 회피 기동을 많이 하죠. 위에서 떨어질 때 그냥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회피 기동을 활공을 하고 회피 기동을 하는데 지금 상태 천궁2보다 패트리어트가 그게 조금 더 좋다고 해요. 즉 추력, 옆에서 이제 추력을 줄 수 있어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할 수 있는, 보통 미사일은 이제 날아가다가 날개로 방향을 트는데 패트리어트가 지금 상태 우리 천궁2보다는 패트리어트가 좀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천궁3가 나온다는 거예요. UAE에 천궁2를 수출을 했고 2029년, 2030년 이후까지도 지금 수출 계약이 다 잡혀 있는데 중요한 건 천궁3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천궁3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패트리어트가 축 추력 조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순식간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미사일이 날아올 때 활공을 하거나 회피를 하는 그런 미사일을 순간적으로 따라가 가지고 쫓아가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패트리어트가 더 우수한데, 우리 천궁3가 나오면 그러니까 앞에 구멍이 4개가 있는데 전면부에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옆으로 치고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날개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패트리어트가 갖고 있는 그 축출력, 그 작은 폭탄을 터트리면서 방향을 이렇게 툭툭툭툭 바꿀 수 있는 그거는 한 번 딱 터져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천궁 3는 밸브 방식이라서 그거를 정교하게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한번 방향을 틀고 또 틀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간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밸브 방식이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리조리 막 따라가면서 미사일이 아무리 회피 기동을 해도 천궁 3가 나오면 천궁 2도 대단하지만 천궁 3는 스토커죠, 스토커. 미사일 스토커. 예, 끝까지 지구 끝까지 따라간다. 그런 방식인 거예요. 2조 8천억 투입해서 개발 중인데 2030년 이후에 전력화가 목표예요. 그 전에 이제 천궁 2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천궁 3 이제 레이더가 13,000개 최신 송수신 모듈을 탑재하고 출력과 탐지 능력이 대폭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보다 그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패트리어트는 레이더가 이게 한 방향만 봐서 뒤에서 오는 공격에 좀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천궁 3는 360도 회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가 급하게 막 보조 그 레이더를 달고 막 그러는데 천궁은 360도 회전하는 방식이에요. 레이더 자체가 빈틈이 없죠. 천궁 3 레이더는 빈틈이 없죠. 그리고 이제 발사 방식도 천궁 2도 그렇고, 네, 콜드 런칭 방식이죠. 압축 공기로 미사일을 하늘로 이렇게 퉁 하고 쏴 올린 다음에 공중에서 방향을 딱 잡고 주 엔진이 딱 점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엔진을 딱 켜고 딱 쏘게 되면 그 화염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발사대 자체가 다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재사용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많이 망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갑게 딱 쏘아 올린 다음에 방향을 딱 잡고 엔진을 탁 켜가지고 왕 하고 날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처음 예전에 개발된 기술인데 우리가 단기간에 완전히 이제 내재화가 다 됐죠. 우리 기술이 다 됐고, 가격이 이제 한 발에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억 30억 정도 되고, 패트리어트가 400만에서 500만 달러라는 거 비교해도 절반도 3분의 1 정도? 절반도 안 되죠. 절반도 안 되고 3분의 1 정도 가격인데, 성능은 뭐 천궁 2는 약간 지금의 패트리어트보다는 약간 부족하지만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일부 기술은 오히려 우리가 또 앞선 것도 있죠. 근데 거기에 천궁 3가 이제 나온다? 천궁 3는 지금 패트리어트보다 버금가죠. 훨씬 더 높은 그런 단계에 가 있는 거죠. 뉴욕타임즈가 딱 이 지점을 딱 짚은 거예요. 1970년대 미국 기업들이 일본 제품을 싸구려 모조품 취급하다가 딱 역전당한 것처럼 한국 방산도 그 지금 변곡점에 와 있는 거예요. 미국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무기를 또 말씀드릴게요. 드론 한 대에 7천만 원짜리 막으려고 우리 천궁 2, 천궁 3 뭐 이런 걸로 요격을 하면 되는데, 자, 그것도 물론 이제 방어 체계의 무기가 항상 더 비싸긴 해요. 그런데 사실 드론 한 대에 7천만 원짜리 막으려고 이거 65억짜리 미사일 쓰는 거는 조금 아니잖아요.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이 뭐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런 거는 천궁 2로 요격을 한다, 뭐 패트리어트로 요격을 한다, 뭐 사드로 요격을 한다, 이럴 수 있는데, 드론 한 대 가지고 이거 65억짜리 뭐 70억짜리 100억짜리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쓰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돈이 아깝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무기가 이제 레이저예요. 처음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했을 때 게임 체인저다 해가지고 그 러시아 전차들이 드론 하나에 박살나고 막 하는 이런 장면들을 하도 보다 보니까, 야, 우리나라 한국은 도대체 저 북한에서 값싼 드론이랑 이런 거 다 날라오면 우리나라가 저걸 어떻게 막나, 북한 돈도 없을 텐데 드론만 막 엄청난 숫자를 보내서 우리나라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던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이 무기 딱 듣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레이저죠. 이제 레이저인데 이미 이제 전 세계가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 개발을 하려고 막 사활을 걸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번에 이란전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방장관 거주 군 기지에 레이저를 배치하기로 했어요. 이스라엘도 아이언빔이라는 레이저 방공 체계를 이제 구축을 했죠. 아이언빔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그 레이저 무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를 한 거예요. 2024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막 기사화가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몰랐지만, 사실은 2024년에 먼저 이스라엘이랑 미국보다 먼저 개발을 끝낸 거죠. 그 우크라이나랑 미국 전쟁이 터지고 막 그런 걸 보고, 이름이 청광이에요. 하늘을 비추는 빛. 아까 천궁도 있는데 이건 또 청광.
멋있죠. 어떻게 작동하냐면 광섬유 레이저를 빛의 속도로 쏴요. 레이저가 빛이니까 당연히 빛의 속도로 쏘겠죠. 그러니까 표적에 열을 순간적으로 열을 탁 가해버리면 이 출력이 있기 때문에 기체를 순간적으로 그냥 파괴해버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빛의 속도로 날아가니까 속도는 뭐 어마어마한 거고 순식간에 열을 가해서 파괴해버리니까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고 가격이 한 발에 2,000원이에요. 탄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레이저는 그 한 발 쏠 수 있는 그 레이저가 전기료라는 거예요. 전기료. 전기 에너지를 작동하니까 전기료죠. 전기료. 한 발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그 전기료, 출력되는 전기료. 그러니까 30억짜리 미사일이랑 비교하면 75만 분의 1 수준인 거죠. 실제로 훈련을 할 때 3km 밖에 있는 그 드론을 시험 사격했는데 명중률이 100%예요. 명중률이 못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드론 잡는 용도인데 이걸 이제 출력을 더 높이면 사거리를 늘려서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것도 다 잡겠다는 게 목표인 거예요. 완전 미래 무기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전투기랑 미사일도 잡겠다는 게 목표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북한 드론 대응용으로 실전 배치를 먼저 한 거고 올해 초부터 중동 시장 공략을 시작했는데 중동 그 2월에 있었던 중동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천궁 패키지에 천관까지 묶어서 전시를 했었어요. 앞으로 세계 무기 시장이 어떻게 한국을 위주로 재편될지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더 기대가 되죠. 현재 우리나라가 미사일 방어 체계가 3중이죠. 사드가 있고 이제 높은 고도는 사드, 패트리어트가 중간, 천궁2가 이제 중저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드를 또 얼마 전에 미국이 막 빼가고 이래서 약간 저도 좀 화가 좀 나던데 아니 한국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그 평택 기지랑 뭐 이런 거 해서 돈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미국이 뭐 마음대로 사드를 빼가고 이런 거에 물론 빼갈 수 있죠. 뭐 급하니까 빼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무런 그 뭐 통보도 아니고 그냥 아예 대화조차도 안 했다는 거. 우리가 빼가겠다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좀 화가 났었고 좀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자주국방 얘기하면서 그 민주당 의원 둘하고 공화당 의원 둘이 왔을 때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주국방을 하겠다,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면전에다 대고 사실은 팩폭을 박아버렸죠. 너무 잘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사실은 뭐 의원들 뭐 와가지고 깜짝 놀랐겠죠. 아씨 괜히 와가지고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로 자주국방이 되게 어렵다, 뭐 미군이 빠져나가면 한국이 위험한 거 아니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주국방 빨리 해야 되고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되고 이번 기회에 차라리 저는 사드가 안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안 들어와도 되느냐, 우리가 곧 추가될 게 두 가지가 또 있어요. LSM이라고 있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후년이면 우리 군에 배치돼요. 이미 사드 가져가. 오히려 잘 됐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그러니까 LSM에 천궁2, 천궁3까지 갖추면 그냥 사중 방어망이 그냥 완성이 돼요. 사드 없어도 LSM이 있고.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전 세계 최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북한이 있으니까 더 그렇게 해왔지만 평택기지도 우리나라가 다 할 게 아니라 니네가 여기 있으면서 중국 견제하고 싶으면 니네가 돈을 내라. 어느 정도 우리가 왜 그걸 다 내야 되느냐. 미군들 평택기지 완전히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개꿀이죠. 거기 있는 거 너무 개꿀이고 우리가 돈 다 대주면서 본인들 중국 견제하고 우리를 병참 기지 삼아서 떠있는 항공모함 삼아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물론 뭐 이 얘기에 반대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수출할 수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걸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어요. 비슷한 기술력 가진 뭐 일본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일본이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수출도 아직 못하고 있고 뭐 기술이 있어도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일본은 좀 워낙 좀 한국은 사실 좀 걸치고 있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우리는 균형 외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그렇지만 한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공격 무기 수출은 못하지만 방어 무기는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K방산의 사실 어떤 의미인지 정말 수혜를 받았다. 우리나라 무기 하나하나가 사실 방산 수출이 에너지 안보가 되고 외교적 지렛대가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무기를 수입해간 나라는 한국과 외교적으로 친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거의 혈맹 수준이 되는 거예요. 무기를 갖다 쓰는데 본인 나라가 어떤 일이 생기고 전쟁이 나면 한국에 기대야 되는데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앞으로 더 거대해질지가 정말 기대되는 겁니다. 제가 뭐 단순하게 국뽕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게, 제가 그 주식 투자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사실 방산주는 실제로 전쟁이 끝난 뒤에 계약이 되는 거예요. 방산이 끝난 뒤에 계약이 이제 본격화되는 구조라서 전쟁 중에는 이제 수주 계약을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지금 흐름이랑 실제 수주 타이밍은 좀 다르다는 거,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십 년 동안 답답하게 묶여 있다가 지금 드디어 이제 세상 앞에 쓰고 있는데, 연구자분들의 고생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또 생각이 되고, 오늘 영상 또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방산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좋은 내용 있으면 다시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웨이슈였습니다.